이거 매번 강조하지만 잠 오면 잠 끼려고 노력하시고 뒤에 스탠딩 책상 자리 없으면 그냥 뒤쪽으로 나가서 서세요. 앉아서 계속 졸지 마시고. 내가 전 시간에 앉아서 계속 조는 애를 봤는데 앉아서 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크게 뭐라고 하진 않았는데 이번 시간에도 본인이 조는 걸 인식했는데도 계속 앉아있으면 나가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누군지 본인은 알 거예요. 본인은 알 거예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하려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제, 전쟁, 결론 이 논증 구조는 사실 우리가 논증 방법에 있어서 어떤 논증의 방법이죠? 그래, 그러니까 일단 논증 방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국가공통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의무교육이라고 했죠.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까지 배우는 내용들은 당연히 알 걸 전제합니다. 그래서 논증 방법은 고1 교육과정 전에 다 끝나요.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보면 내신에서 논증 방법 이런 거 막 시험 보고 하거든요. 너네들도 다 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 모르면 너네 잘못이라고 이건. 아니 뭘 이런 걸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겠네 이렇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당연히 알아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논증 방식이라는 건 연역, 귀납, 유비, 추론 얘네들 이야기하는 거야. 연역 추론, 귀납 추론, 유비 추론 얘네 세 가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전제전제 결론은 연역 추론이고 연역 추론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야? 3단 논법이죠. 그러니까 3단 논법을 사실 생각하면 돼. 3단 논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야? 그래 그 맨날 돌아가시는 소크라테스 있잖아. 그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렇게 전제가 있어요. 대전제, 소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결론 도출돼요? 그래,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요 결론이 도출되죠. 일반적으로 한 학자가 다른 학자를 비판한다 그러면 어떻게 비판하냐?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비판하죠. 그러니까 전제 자체를 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익숙하다고요. 근데 지금 칸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맞다고 쳐. 이거 맞다고 쳐.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논증 방식이 정확히 얘기하면 반론 방식이 너네들 입장에서 낯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글의 내용이 망가졌을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의 내용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어디는 잡아야 되냐면 여기는 잡아야 돼요. 여기는 얘네는 수용하지만 결론이 도출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제 1, 전제 2가 있어요. 여기서 전제 1에 해당하는 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 이고 전제 2는 영혼은 자기 의식을 한다. 이 두 개를 다 맞다 치더라도 여기서부터 영혼이 인격이다 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이 방식으로 비판하고 있구나. 이건 알아야 돼. 이건 알아야 돼. 그리고 왜 이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데요? 이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근거는 알아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칸트는 이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건데? 여기 보세요. 왜 이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죠. 의식의 의미가 달라요. 이거잖아. 이게 근거잖아. 이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 이유는 전제 1에서 사용하는 의식과 전제 2에서 사용하는 의식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야. 이게 지금 이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의 근거죠. 요 정도는 읽어야 된다 이거야. 실제 시험장에서도. 왜냐면 여기는 이해 영역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다고 치고요. 여기까지 읽었다고 치고 A 읽었으니까 A와 관련된 거 체크하러 갑니다. 자, 그럼 1번
두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의 함의는 자 일단 여기서 함이라는 것도 어휘적 의미는 뭐예요? 그래 품고 있는 의미야. 품고 있는 의미야. 품고 있는 의미인데 저 함의도 이 글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지만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설명을 잠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논리학에서 전제와 함의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제와 함의가 다른 개념인데 우리가 되게 헷갈려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A가 B를 함의한다. A는 B의 전제다. 이 두 말의 의미가 좀 달라요. 좀 다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좀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함의인데 전제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가지고 기출이 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함이라는 단어가 나온 김에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갈게요. 간략하게만. 함이라는 건 뭐냐면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 되는 걸 이야기해요. A가 참일 때 그냥 일단 듣기만 해.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도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인 걸 함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제는 뭐냐면 그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 당연히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제를 좀 쉽게 표현해서 어떻게 표현해? 그냥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 이렇게 표현하죠. 그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자, 그러면 전제와 함의를 구별하는 방식은 뭐냐면 부정해 보는 겁니다. 앞에 문장을 부정했을 때 전제는 부정하더라도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 함의는 부정하면 항상 참여해야 된다 그러잖아. A가 참여하면 B가 항상 참여해야 되죠. 근데 A를 부정하면 B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로 전제와 함의를 구별하는 거거든. 자,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줄게. 이것은 노란 모자이다. 이것은 노랗다. 자, 이것은 노랗다는 이것은 노란 모자이다의 전제야 함이야. 함이라고. 이걸 알면 된다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 부정해보면 된다고. 알겠죠? 이것은 노란 모자가 아니다가 되면 이것은 노랗다는 거짓일 수도 있죠. 이것은 노란 모자에다가 참여 이거 반드시 참여잖아. 그죠? 근데 얘를 거짓 부정하게 되면 이게 거짓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건 우리가 전제한다고 하지 않아. 함의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다. 이거 뭐 내가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논리학 책에 항상 나오는 예문이야. 알겠죠?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다. 이 문장이 있고 프랑스의 왕이 존재한다. 이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프랑스의 왕이 존재한다는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다의 전제야 하면 얘는 전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부정해봐요. 부정해봐.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 라고 해도 프랑스의 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이건 전제라고. 알겠죠? 논리학에서 전제와 함의를 판단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워낙 전제와 함의는 논리학에서 자주 써먹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아. 알겠죠?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왜냐면 전제 함의 지문 나오면 지문에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걸 듣고 그 지문을 접했을 때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접했을 때 이해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들어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전제 함의를 다루는 지문이 나오면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여기서는 그냥 어휘적 의미로 사실 받아들여도 돼요. 품고 있는 뜻. 그래서 두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이 뭐예요? 그래, 의식이죠. 의식이죠? 지금 여기서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 의식이 갖고 있는 뜻은 실제성과 관련하여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를까? 실제성이 뭐예요? 그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거죠. 어떤 점에서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달라?
천천히 생각해. 천천히 생각해. 다시. 그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이 의식이라는 건 이해돼? 의식이라는 건 이해돼? 여기서 의식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의식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 가지고 있는 뜻은 실제성과 관련하여. 그러면 의식을 실제로 존재한다랑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첫 번째 의식은 실제 존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떻게 설명해요? 실제 경험에 의거해서 의식이 이루어져요. 그래, 아니 일단 경험이란 말은 사실 여기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갖다 쓰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말을 인용하자면 실제로 존재하는 뭔가에 대해 의식한다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의식은요. 실제가 갑자기 사고로 같은 거 이루어져가지고 실제와 연관이 돼요. 그래, 실제함을 뜻하지 않는다. 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실제성과 관련해서 첫 번째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 실제성이 있는 거에 대한 거고, 두 번째 의식은 실제함을 뜻하지 않는다. 즉 실제함이 없는 것, 실제성이 없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함의가.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그냥 1번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너네들한테 뭘 묻는 거야? 이걸 묻는 거라니까. 얘를 묻는 거잖아. 아까 내가 글을 읽을 때도 얘기했죠. 얘는 칸트 생각이죠. 여기는 사실 수용이야.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를 물을 거였잖아요. 그럼 여기는 확인으로 내요. 확인으로 내. 왜냐하면 이건 칸트의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잖아. 그죠? 여기는 이해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해를 묻는다고, 추론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도 평가원이 이야기하는 독서의 본질에서 벗어나진 않았어. 이 세트도. 사실 뭐 작년 수능 끝나고 말발부가 많았던 질문이긴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기본적으로 얕아. 근데 그거는 바꿔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해. 왜냐하면 칸트가 책을 몇 권을 썼는데요. 여기에 그 칸트의 생각을 모두 다 수록해 놓을 수는 없잖아. 텍스트 양의 한계가 있잖아. 시험에 출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타협을 해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식이 얕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완벽하게 이해하는 걸 요구하지도 않았다고요. 너네들한테 요구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수용해야 되는 부분은 수용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지문이 이렇게 쓰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문 가지고 철학적으로 뭔가 깊이가 얕다는 이런 말을 하는 건 독서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 우린 지금 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확인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원이 기존에 물었던 방식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지문을 구성하는 방식과 조금 다르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으나 사실 그렇다고 해서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을 묻지는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얘도 오답률이 67.4%가 나왔다고요. 얘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대충 뭐 찍은 거죠. 대충 뭐 내가 눈에 익숙한 거, 그럴듯해 보이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만 이해해도 사실은 알 수 있다. 자, 요렇게가 사실 시험장에서 읽으면 되는 부분인데 우리의 목적은 사실 여기에 할당되는 문제를 맞히겠다가 아니죠. 왜냐면 이건 작년 수능이지 올해 수능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잖아. 우리가 얘를 보는 목적은 뭐야? 공부를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깊게 생각해 봅시다 한번.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얘의 생각을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얘가 뭔 말이냐면 나는 생각한다라는 자기 의식이, 내가 생각한다라는 게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고 그 조건 자체는 실제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결국 여기서 인식이라는 게 뭐였어요?
인식이 뭐였어? 벌써 날아간 거예요. 인식 뭐였어요? 그렇지, 알미였죠. 알미였어요. 아는 것. 이게 인식이었어. 그래서 인식은 아는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알려면 나는 생각한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지금 도서관에 가면, 뭐 대학 도서관이나 중앙 도서관에 가면 너네들이 모르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겠죠. 너네들은 인식하지 못하죠. 알지 못하죠. 너네들이 인식했다고 하려면, 안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조건문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야. 칸트 생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나는 생각한다라는 저 형식 자체가, 저 조건 자체가 무언가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걸 보장하지 않는다고. 즉 그걸 전제하는 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는 생각한다라는 형식 자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혼이라는 건 뭐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니까 어떤 영혼이라는 생각하는 나로서의 단일한 인식 주체가 존재한다는 걸 전제하는 건 아니라고요. 나는 생각한다라는 그 표현 자체에서 그때 나는 단일한 인식 주체인 영혼이야 라고 확정 지을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 뜻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때 나는 영혼일 수도 있죠. 나는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나가 영혼이라고는 반드시 말할 수 없어. 근데 나가 영혼일 수는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영혼의 실장을 보장하진 않지만 가능성은 열어둬요. 칸트가 이야기한 건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까지 이해 못해도 돼. 여기까지 이해 못해도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보자는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야. 이게 뭔 말이냐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한다. 아까 우리 예를 들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의 나, 현재의 나 있죠? 여기에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동일하다라고 인식하는 건 인격, 어떤 개인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거의 나, 현재의 나, 지금 선생님 입장에서 둘 다 동일한 나야 라고 의식하는 거 누구야? 선생님이죠. 나잖아. 나는 실제 존재하죠. 난 실제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때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하는 거야. 과거의 나도 실제로 존재했고요. 현재의 나도 실제로 존재하죠. 여기에 대해 의식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 즉 생각하는 나가 나는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앞에 이야기했죠. 영혼이 실제한다는 걸 보장하진 않아요. 실제한다는 걸 보장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의식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쓰고 있지만 실제 그 의식이 함의하고 있는 뜻은 다르죠. 품고 있는 뜻은 다르죠. 따라서 결론이 도출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주면 칸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럴 수 있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럴 수 있어. 근데 모든 사람은 죽는다의 사람은 예를 들어서 2090년에 영생의 약이 개발됐어요. 예를 들어서 2090년에 영생의 약이 개발됐어.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의 사람은 209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2092년생이야.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2092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럼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글자는 똑같지만 함의하고 있는 의미가 다르잖아.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칸트의 논리는 이거예요. 여기에 의식이 들어가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식을 기준으로 묶어서 영혼은 인격이다라는 결론을 네가 지금 도출하고 있지만 그 첫 번째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한 의식이고
두 번째 의식은 무언가를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두 의식은 글자만 똑같을 뿐 사실 다른 의미를 함의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결론은 도출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내가 이야기한 내용을 너네들이 들으면 이해하겠지만 얘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여기를 이해할 때. 이 논리의 핵심이 이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도 이걸 묻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넘어갑니다. 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자 그럼 봐라. 여기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게 누군데요? 그래, 칸트 이전이죠. 칸트 이전에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뭐로 증명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그래, 영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를 칸트는 직접 증명하지 않았어. 왜? 왜 직접 증명하지 않았어? 그래,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왜? 무언가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대요. 자, 누구의 제안이야? 칸트의 제안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수용이야. 그죠? 여기도 뭔가 이해 영역이 아니라 칸트는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걸 일단 받아들여야 돼. 일단 받아들여야 돼. 근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도출될 거란 말이야. 도출될 거란 말이야. 이어서 읽으면 그래야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의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래요. 그럼 얘가 근거죠? 그럼 얘네 둘의 관련성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 칸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 이 가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다. 이걸 그냥 글자로 읽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의미를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치워내야 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맞추는 복수의 주관 뭐예요? 그래, 인식 주체. 그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인식 주체. 예를 들면 누가 했는데? 이걸 계속 떠올려야 돼. 이게 안 되면 당연히 이해 못한다. 괜히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과거에 나와 현재의 나를 떠올려야 돼요. 그 예시가 나왔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칸트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과거에 내가 있죠. 그 다음 현재에 내가 있습니다. 얘도 인식 주체야. 얘도 인식 주체야. 얘도 인식 주체야. 근데 얘네들이 서로를 동일하다고 인식돼. 얘네가 서로를 동일하다고 인식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무조건 필요해 라고 주장했다는 얘기야. 그럼 반대로 칸트 이전에 이걸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래, 단일한 인식 주체인 영혼이기 때문에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뭐예요? 요게 된다고. 요게 된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 되겠죠? 이게 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의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래. 이 생각이라는 건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데 이러한, 즉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 구성은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거래. 납득돼 안 돼? 얘는 돼야 돼. 얘는 이제 돼야 돼. 얘는 그렇지가 돼야 돼. 자, 이런 거죠. 이 예시를 가지고 또 얘기해 봅시다. 이게 어떤 예시였어? 과거에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그죠? 근데 현재 내가 이걸 지키려고 하죠. 그 말인즉 일단 통시적은 어휘니까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할게. 통시적, 공시적은 우리 독서에서 전기 방식으로도 워낙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통시적이라는 건 시간을 관통하는 거,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는 거고, 공시적이라는 건 특정 시점을 고정시켜 놓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동일한 인격이 반드시 필요해. 그래야만 생각이 구성될 수 있어. 뭔 말이에요? 현재 내가 인식 주체고
과거의 나도 인식 주체야. 근데 과거에 내가 한 그러니까 어떤 인식 주체가 한 약속을 다른 인식 주체가 수행하려고 하죠. 이게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네 둘이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다는 가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격의 동일성 문제에 대해서 칸트 이전엔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영혼이라는 단일한 인식 주체가 있어요. 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지속해. 그러니까 과거에 나든 현재에 나든 모두 다 그 영혼이라는 동일한 인식 주체에 의해 발생하는 거니까 다 동일해요. 인격의 동일성. 근데 칸트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일한 인식 주체가 있다는 걸 반드시 보장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증명할 수가 없단 말이야. 따라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거냐? 그냥 과거의 나라는 인식 주체, 현재의 나라는 인식 주체가 서로를 동일하다고 인식한다 라고 전제하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전제는 전제일 뿐이잖아. 그죠? 그니까 스트로스니 그거 상상이잖아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칸트야. 여기까지가 칸트야. 그러면 칸트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선제 확인합니다. 역시 앞에만 보세요. 일부러 글 날려놓은 거예요. 일부러 글 날려놓은 거예요. 왜냐면 시험장에서야 끊어가면서 뭐 눈으로 확인해서 풀어도 상관없지.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 해야 될 건 이해도를 기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이해되면 풀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감해야 돼요. 지금 안 봐도 선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칸트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영혼의 실제를 보장한다. 맞아요? 아니죠. 그냥 이거 되게 핵심적인 거죠. 그죠? 그 다음 시간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과 독립적이다. 아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 전제가 필요하다잖아. 무슨 말이야? 정말 핵심적인 것만 물어보죠. 정말 칸트의 생각 중에 핵심적인 것만 물어보잖아. 왜? 얕으니까. 여기서 뭔가 깊게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칸트의 생각을 잘 확인했니? 만 체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칸트 읽었으니까 칸트와 관련된 선지 체크하러 갑니다. 자아를 인식하는 방법과 시공간적 세계의 대상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은 다르다고 본다. 이런 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몰라요. 그죠? 세모 쳐요. 얘는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야. 적절하지 않거나 아니면 뒤에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끊어서 뭐라고 하면 아이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선생님 말 맞잖아. 칸트 끊고 여기 왔는데 이거 적절성 판단 못 하잖아요. 근데 너네들도 숙제를 해와서 알겠지만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뒤에 봐야만 알 수 있는 건데 그럼 뭐 칸트에서 끊고 가지 않고 그냥 다 읽고 보는 게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데 첫 번째로는 얘가 칸트를 끊고 확인할 수 없는 정보지 모든 정보가 칸트까지 읽고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나오는 건 아니야. 아까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칸트까지 끊고 확인을 가능했었죠. 두 번째로는 지금 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야. 왜? 첫 번째,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다 확인하면서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 모두 다 확인한 이후에는 이 전의 내용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다음 내용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했죠. 적절하지 않거나 아니면 뒤에 나오거나야. 그럼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아, 이 뒤에 자아를 인식하는 방법과 시공간적 세계의 대상점을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은 다르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지를 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이 생각을 하고 글을 읽을 때 당연히 정보는 훨씬 잘 보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얘는 세모 쳐요. 세모 쳐요. 그 다음 칸트만 보는 거야. 칸트.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을 수용한다. 이것도 모르죠. 이런 명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칸트.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라는 개념을 수용한다. 맞아요. 이 개념 자체는 얘기했어 안 했어? 했죠? 어떻게? 전제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개념 수용 자체는 맞다고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스트로스는 나와요. 그럼 스트로스는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끝났죠. 여기서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읽고 왔으니까 여기서 바로 보이잖아,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여기서 바로 안 보여서 바로 체크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어차피 여기서 끊고 스트로스는 관련된 거 확인하러 갈 거잖아. 거기서 체크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선지를 미리 보고 왔으면 여기서 바로 동그라미 칠 수 있다 이거야. 동의한다.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 이거는 칸트건 스트로스니건 동그라미인 거야. 그죠? 그 다음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다. 뭔 말이야? 그래, 칸트와 다르다 이 얘기죠. 이런 읽으면 된다고. 그래서 뒤에서 친절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죠. 칸트를 비판한다. 얘는 차이점. 인격의 문제에서 신체를 간과한 칸트와 달리, 자 이것도 차이점이죠. 일단 간과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치, 대강 보아 넘기다 이런 뜻입니다. 어휘 잘 체크하시고 대강 보아 넘기다 이 뜻이야. 그리고 차이점 나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전에 걸 환기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뭘 생각하면 돼? 칸트가 신체 얘기했었나? 이 생각하면 돼요. 칸트 신체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간과했네.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스트로스는 인격을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본대. 그래서 얘는 신체를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얘 잡으면 되고요. 스트로스에 따르면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야. 쉽게 얘기하면 팩트다 이거야. 그죠? 이것도 역시 스트로스의 생각이니까 수용이야. 수용인데 얘는 우리의 상식과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죠. 이 분필 무슨 색이야? 흰색인 거 어떻게 경험했는데요? 그래, 눈으로 봤기 때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 이게 과학적 사실이라 이거야.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거래요. 이게 뭔 말인지는 정확히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뭐는 잡아야 돼? 자아에 대한 인식 어디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여기서도 대답을 못한다. 그럼 당연히 시험장에서도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걸 체크해봐야 돼. 이 내용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놓치네. 이런 거 봤을 때 앞에 걸 잡아야 되네. 그럼 앞에 걸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게 공부예요. 얘를 봐야죠. 얘를 봐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 저게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수 있어요. 여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은 경험적 인식에 추상화라는 걸 더 해야 되니까 구별된다고 얘기했나 보다는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얘네들이 구별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뭐래요? 이게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거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자 여기서 중요하죠. 결론 도출이니까 앞에 내용을 통해서 잡을 수 있는지 생각해야 돼. 그죠? 그러므로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그는 주장한대요. 근데 여기서 또 주장한다고 하죠? 그러면 얘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납득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돼.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납득할 수 있는 정보거든요. 근데 시험장에는 안 될 수 있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주장했으니까 수용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너네들은 사실 어느 정도만 잡으면 되냐면 스트로슨의 이야기를 쭉 정리하면 자기의식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또 칸트와의 차이점이다. 이거 잡으면 되죠. 쭉 읽었을 때 스트로슨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의 핵심이 뭐예요? 뭔 거 같아? 스트로슨은 뭐를 중시하는 거 같아요? 그래, 경험. 그러니까 경험이 신체에서 비롯되니까 신체에서 비롯된 경험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경험. 그죠? 경험이 있어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이 정도만 잡아도 돼요. 이 정도만 잡아도 돼. 그래서 실제로 글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이점 위주로 그 다음에 얘는 경험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된 거야? 이 칸트의
뭐를 비판한 거야 일단? 그래 이거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애를 전제해야 된다. 얘가 단순히 상상에 불과하다. 얘를 까면서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스트로스는 이걸 까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신체라는 걸 간과해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신체를 왜 얘기했는데요? 신체를 통해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경험에 이제 다른 것들이 파생되는 거죠. 경험을 통해 통시적 인격의 동일성도 이야기할 수 있고, 경험을 통해 자기 인식도 할 수 있고, 경험을 통해 추상화하면 자아에 대한 인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 정도로만 받아들여도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요 정도로만 받아들였다라고 했을 때 역시 관련된 내용 체크해 보면 스트로스에 따르면 자기 의식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나와 틀려.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 그러니까 칸트 비판하는 내용이 저거였잖아. 그죠? 그 다음에 스트로스에 따르면 의식을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건 과학적 사실이다. 나와 틀려. 그렇지. 신체를 매개로 했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기본적인 거 물어봤죠. 그럼 사실 여기에서 이미 정답 5번이 나와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죠? 그 다음 스트로스는 뭐는 거예요? 시공간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 인식은 자아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 와 틀려. 틀리죠? 이게 최근에 평가한 정말 좋아하는 유형의 선지죠.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글자들은 다 지문에 나와요. 그죠? 스트로스과 관련된 내용에서 시공간적 세계도 나오고 경험적 인식도 나오고 자아에 대한 인식도 나오고 심지어 의존한다는 내용도 나와. 그죠? 즉 글자만 뽑아서 읽으면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글자만 뽑아서 읽으면 이것도 적절하다고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의미를 생각하면 완전히 말도 안 되죠. 의미를 생각하면 절대 말이 안 돼. 왜? 스트로스는 쉽게 얘기하면 경험 마술이잖아. 다 경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신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얘는요. 경험이 인식에 의존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잖아. 뒤집힌 거잖아. 그럼 얘 정답 그냥 여기서 바로 2번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풀면 까놓고 얘기하면 저 룽게네스는 안 읽어도 돼요. 답 다 나오잖아. 모든 문제 다 풀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근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적은 이 문제를 맞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노력을 해봅시다. 이런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야. 일단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정도까지는 뭔 말인지 알겠죠? 요 정도까지는 뭔 말인지 알겠죠? 경험은 신체를 매개로 이루어져. 우리가 신체를 통해 경험을 하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무슨 뜻인지 이야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자아에 대한 인식,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에 대한 인식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을 추상화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므로 그러니까 결론이죠.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 인격의 동일성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사실 이 논리 구조는 뭘 전제하는 거냐? 얘네 둘이 비슷하다는 걸 전제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나온 내용이랑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 나에 대해 인식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개개인이 동일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동일하다고 내가 인식하는 거. 이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동일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해서? 경험이 추상화되는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경험이 추상화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자, A라는 경험을 했어요. A라는 경험을 했어요. B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C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D라는 경험을 했어요. 이 경험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내가 한 거네. 다 내가 한 거예요. 경험적 인식을 추상화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거야.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동일한 내가 얘네들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설명하겠다 이거예요. 아까 그 과거에 나와 현재나 약속 그거 가지고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내가 약속을 했다는 경험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현재에 내가 그 약속을 수행하겠다는 경험이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약속한 경험을 한 것도 나고 지금 약속을 수행하려는 것도 나야. 그러면 둘 다 나네. 그러면 과거의 나랑 현재의 내가 똑같은 거네. 이렇게 생각한다 이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나를 인식해 가는 거. 이걸 스트로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여기까지 이해 못해도 돼. 못해도 되는데 목적은 우리가 머리를 써보려고 하는 거니까 얘의 말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너네들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글을 곰곰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마지막이야. 롱게네스는 어차피 문제는 다 풀었지만 문제 정답은 다 골랐지만 공부를 위해서 마지막 문단도 보일게요. 롱게네스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이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조차 할 수 없으므로 된 거죠.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읽으면 돼요? 이거 어떻게 읽을래요? 그렇지. 스트로슨을 깐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스트로스는 뭐라 그랬어? 경험적 인식을 해. 그걸 추상화하니까 나 어떤 자아가 이걸 다 경험을 한 거야. 그러면 결국 그 경험을 한 자아가 다 동일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롱게네스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야? 애초에 나가 있으니까 경험적 인식이 가능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이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는 자아와 인격이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장한 거죠? 수용하면 돼요. 알겠죠? 아, 롱게네스는 자아와 인격, 나, 그 다음에 개별적 인간, 이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만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구나. 롱게네스는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며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해요. 이거 마찬가지죠? 공통점이 잡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아까 그 3번 문제에 나왔던 뒷부분에 칸트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정보가 여기서 사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는 이거야. 논리는 이거야. 일단 칸트의 의견을 일부 수용합니다. 어떤 내용을 일부 수용하냐? 인간은 도덕적 존재야. 그리고 이 도덕적 존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율성이 있다는 뜻이야. 자, 여기까지 롱게네스가 인정을 하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자기 논리를 펼치는 거죠. 여기서부터 자기 논리를 펼치는 거야.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은 뭐냐면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뜻해요. 납득되는데? 얘는 사실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자율성이라는 어휘의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어휘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잖아. 자율성이라는 게 뭐야? 스스로 무언가 선택하고 한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다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시공간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롱게네스의 생각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성의 어휘적 의미랑 비교해 보면 요 내용이 사실 롱게네스의 생각으로서 들어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건데 어디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거냐? 시공간 세계에서 살아가는 동안 경험한 것 중에서 선택하는 거 이렇게 개념 정리를 했다 이거야. 롱게네스는 그러려면 신체가 있고 살아 있어야 함으로 납득되는데 왜 신체가 있고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 살아가는 동안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이죠? 그러니까 신체가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신체가. 그죠? 인격의 동일성 기준은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신체. 즉 얘는 얘가 중요하다고 본 거죠. 롱게네스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역시 마찬가지야.
처음 1문단에 나왔던 예시를 얘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제 이런 거죠. 과거에 내가 약속을 한 걸 현재에 내가 지키려고 해.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약속을 했던 과거의 나의 신체랑 약속을 수행하려고 하는 지금 나의 신체가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서 봤을 때 동일한 신체라고 내가 생각해요. 그러면 동일한 신체니까 동일한 인격, 동일한 개인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답은 나왔지만 여기도 보시면 살아있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선택이 필수적이다. 이게 얘가 이야기하는 거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살아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신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걸 물어보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야. 나머지 선지들도 한번 그냥 쭉 훑어보면 정말 중요한 것만 묻거든요. 그냥 쭉쭉 훑어봐봐. 일단 제일 먼저 나왔던 칸트만 가지고 생각해봐. 칸트의 견해에 따르면 통시적 동일성은 가정이 선행될 필요가 없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 틀렸다고 생각하겠죠? 얘는 애초에 가정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잖아. 그죠? 그게 결론이었잖아, 칸트는. 결국 그래서 동일하다는 걸 전제해야 돼. 가정해야 돼. 이걸 얘기한 거죠. 얘는 적절하지 않아야 돼. 근데 얘는 옳기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야. 기호가 다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스트로스는요.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 귀속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겠어? 맞다고 생각하겠죠. 왜? 신체 있어야 경험하니까. 그죠? 근데 옳지 않기뿐이라고 했죠. 적절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 롱게네스.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만으로 인격이 될 수 있다. 동의하겠어? 동의하지 않겠어? 당연히 동의 안 하겠죠. 왜? 롱게네스 뭐가 중요해? 신체가 중요해. 근데 얘는 옳기뿐이라고 했죠? 적절하지 않아요. 롱게네스 견해에 의하면 인간과 상이한 존재에 의해서도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인간과 상이한 존재에 의해서 동일성 판단할 수 있어요? 없죠. 얘는 인간만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옳기뿐이라고 했죠?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실. 정말 기본적인 걸 물어요. 근데 글을 아예 날려 읽으니까. 그러니까 뭘 이해해야 되고 뭘 확인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오답률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지문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숙제로는 교재 페이지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해오세요. 두 지문인데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플로리디는 수업 시간에 안 다룰 겁니다. 그건 쉬워요. 알겠죠? 누군가에게 어려울 수 있겠지. 어려운 친구는 질문하시면 돼요. 알겠죠? 수업 시간에 또 철학이야. 또 철학이야. 철학이고 이것도 사실 좀 유명했던 질문이에요. 어려웠던 질문. 심지어 얘는 철학 중에 명제야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철학 질문 좀 까다로운 질문 다루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